여러분 반갑습니다. LFL앱의 이수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12월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4년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 물론 지나다 보면은 다 희석되기도 하고 또 그 열정이 식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시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인이고 안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 위에서 안전 점검이나 안전 관련된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자다. 이런 명확한 포부 없이 안전관리자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정신이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기준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도 있지만은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가 점점 저하되는데 그에 따라서 법이 강화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갖은 법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법은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쪽에서는 강화가 되면 됐지 축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좋다 이거죠. 좋은 취지죠. 근데 그것을 과연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법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적하려고 과태료 끊으려고 세수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10년 이상 했지만은 저도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산안법 자체도 지금 다 컨트롤이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버렸죠. 산업재해다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 산업 안전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업이 잘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가는 사업장 같은 데 보면은 예전 10년 전에는 이 대표자들 보통 만나잖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힘들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힘들다. 중국에서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다면은 지금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해서 죽겠다고 하시고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나신 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부채가 있기 때문에 폐업 신청을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아야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키고 그리고 폐업이 된답니다. 그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보면은 제가 오랜만에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은 항상 예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유튜브를 찍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시간 허락하는 한 계속 이렇게 글로써도 만나고 또 해당 내용들을 자료를 프리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자, 저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들어봤는데 실제로 저는 이 대행 업무, 위탁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디테일한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업무가 외부 컨설팅 이어가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랑은 큰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컨설팅을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느냐 이런 거 따져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렇죠. 안전관리자가 있죠. 정확한 것은 산업안전관리자가 아니죠. 법에는 안전관리자라고 되어 있고 보건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선임 의무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50인 미만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30인 이상 50인 미만은 18년도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인 이상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년 유예를 줘서 19년도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현 시점 24년도 12월이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튀어나왔느냐? 그래서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있죠. 20인에서 50인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근데 왜 있냐? 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양성해서 중소규모 끝났죠. 일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니까 법 사각지대에 있는, 왜냐하면은 50인 이상이 넘어가야만 안전관리자나 이런 기타 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미만인 경우에는 사고는 많이 발생하는데 선임 의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양성을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물론 다 취지는 좋습니다. 자,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산업 재해가 되겠죠. 재해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장착에 기여하고자 함.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좋은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 교육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통 안전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당 자격증 있는 사람 선임하든지 아니면 정부 위탁 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죠. 매월 위탁료를 주고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규모, 특히 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할 전문 인력을 두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힘들긴 한데 이 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까지 선임을 해야 된다. 참 좀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먼저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제가 가는 업체 중에서 열의 8은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우리 선임 대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다른 건데 안전관리자하고 다른 건데 그거랑 혼동하는 겁니다. 용어가 좀 비슷하죠.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해당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것은 교육으로만 가능하니까 비용적인 거 추가 부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한 명 16시간 양성교육을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위탁 업체를 맡기면은 저희 같은 제가 이제 같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맡기면은 비용이 발생하죠.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같은 사업장 같은 거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체적으로 한 명 선임해서, 선임한다는 게 양성교육 받는 겁니다. 받아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좀 더 안전관리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임 대상인데, 자, 규모하고 업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임 대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냐, 그 기준이 아니겠죠. 당연한 거겠죠. 자, 상시 근로자 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20인 이상 상시 근로자입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50인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딱 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업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해당이 돼야 되니까 하나만 해당되고 사업 종류는 이 밑에 있는 5가지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이죠. 그래서 제조업은 엄청나게 불어도하죠. 넓죠. 그러니까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자 수가 20인 넘어가면. 자, 그리고 임업, 하수, 폐수 및 분유 처리업이고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20명 이상 5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우리는 19명이다. 눈에 보이는 직원들 머리수 세니까 19명이다. 이게 아니고 임시직, 일용직 혹은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 업체에 파견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다 합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플러스 파견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리고 잠시 왔다가 일하는 일용자까지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을 해야 된다. 이게 상시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자, 업종 코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사업자 번호나 기타 사항 넣으면 나오니까 이거 5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벌금은 다르죠. 자, 아무튼 500만 원 맞고 어차피 또 선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셨다가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격증 없으면은 외부 기관을 빌려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의무가 없어요. 선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선임을 해야 되죠. 선임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고 해당 자격임을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육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격증 있으면은 자격증 있는 거를 첨부를 해놔야겠죠. 그럼 끝이에요. 별도로 노동부에다가 우리가 선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교육 이수증이나 뭐 자격증 혹은 업무일지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감독기관이 와서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달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선임 안 했다 그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또 선임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법령을 한번 살펴봅니다. 산안법 제19조 32조 딱 2조항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9조입니다. 19조 중요한 내용만 읽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무엇을 하느냐?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합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하고 조언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보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관리 감독자 위에 있고 안전관리자 밑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적입니다. 법적으로 선임돼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답니다.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이미 선임이 돼 있다. 이미 안전관리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명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또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 보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입니다. 안전보건기관의 전문기관에 지정받은 고용노동부에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2조입니다. 자, 직무교육인데 굉장히 심플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만 받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나 보건 관련된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육받지 않고 그냥 선임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자격이 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교육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교육 받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은 외부 위탁기관, 전문기관에 수임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밑에 있죠. 자, 밑에 있는 분들 1호부터 5호 이분들은 교육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그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렇죠. 기본적인 거 다 아니까 자격이 되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선임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있겠죠. 자격증 없는 경우도 태반이겠죠. 중소기업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성교육 이수자가 되겠고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육 잘 돼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산업안전기사 있거나 산업기사 있거나 등등등 법에 명시한 기준이 있죠. 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그냥 선임만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입니다. 선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양성교육이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교육은 16시간을 받습니다. 16시간을 교육받고 보수 교육이 있는데 주기마다 다르겠죠. 그것은 8시간만 받으시면
인정이 된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교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중소기업의 그런 인력난도 해소되고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안전보건운동 홈페이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있죠.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이고 집체도 섞여 있긴 한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자 4,000명인데 1,405명입니다. 보통 이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받으려면은 이 대기 인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전문 교육 받으려고 하면은 1년에 한 1월달, 2월달에 수강 신청하는데 그때 되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되면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 교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널널하게 교육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무엇이냐, 이거를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안전기사 같은 거 자격증 있으시고 관리감독자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 업무가 중첩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껴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중소소규모 사업장은 사장님이 못하시니까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누구랑? 관리감독자랑 같이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무조건 교육받고 직조 반장급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한두 명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랑?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플러스 관리감독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이니까 보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플러스 보건관리자가 자격이 되는 것처럼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전 쪽이고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산업재해 발생이 되면은 원인 조사. 자,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통계 기록의 유지, 서류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기억하시죠? 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아무튼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두루두루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안전관리자 업무는 좀 많은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네 가지로 크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가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생긴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죠. 그래서 이 업무가 배정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중소규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업무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법이 강화가 되고 뭔가 좀 생겨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에 계시면은 그 일들 열심히 하시고 자격증 같은 것도 추가로 취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몸값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 왔을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자, 결론 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선임 대상 여부 20인 이상 50인 미만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임이 된다, 해당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자체 선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근로자 한 명 택해서 관리감독자 분이 하시든지 다른 분이 해가지고 양성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위탁하는 거죠. 그 대신 돈이 드니까, 비용이 드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 도움 받으실 분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체 선임을 우리가 하려고 결심하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양성 교육을 받아서 아까 안전보건 홈페이지 교육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기보유자입니다.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선임이 된다. 자동 선임이 되니까 굳이 교육까지는 안 받으셔도 된다. 자, 공통사항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자, 위탁을 한다든지 자체 선임을 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선임 사실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자체적으로 3년간 구비하고 보존하면 끝이다. 왜 보존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관독 기간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반드시 체크했을 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사실 증빙 서류 가져와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체 선임했을 때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수증이 있겠죠. 교육 이수증을 보여주면 끝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사나 관련된 자격증을 보여주면 끝나겠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